안녕하세요.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입니다. 로빈후드, 오늘은 이름부터 익숙한 회사입니다. 중세 전설 속 부자에게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다는 의적, 로빈후드, 그 이름 그대로 가져와서 투자의 문턱을 낮추자라는 목표로 시작한 핀테크 기업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주식 투자는 은행 계좌를 열고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 전문적인 플랫폼을 써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수수료가 몇 달러씩 붙다 보니 소액으로 투자하는 개인은 불리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만 투자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했고 이 틈을 파고든 게 바로 로빈후드입니다. 2013년 블라드 테네프와 바이주 바트 두 명의 창업자가 모두가 자유롭게 주식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가장 파격적인 서비스가 바로 주식 거래 수수료 0원입니다. 즉 누구나 1달러만 있어도 주식에 도전할 수 있다는 문을 연 것이죠. 로빈후드는 단순히 증권사 앱이 아닙니다. 모바일을 중심으로 설계돼서 마치 게임처럼 직관적이고 간단합니다. 주식, 옵션, ETF, 암호화폐까지 한 앱 안에서 거래할 수 있고 초보자도 쉽게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이게 MZ세대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복잡한 증권사 앱 대신 소셜미디어처럼 친근한 투자 앱이라는 차별점 덕분이었습니다. 로빈후드는 단순한 핀테크 스타트업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넓힌 플랫폼이라는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집에 몰며 투자에 눈을 돌린 젊은 세대들이 로빈후드를 통해 처음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 로빈후드는 주식판의 문을 활짝 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스스로 영원인데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까요? 로빈후드는 크게 세 가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주문 흐름 판매입니다. 고객이 앱에서 매수 매도를 누르면 로빈후드는 그 주문을 대형 마켓메이커, 즉 증권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로 넘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개인 투자자의 거래 데이터를 도매상에 모아 파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고객은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지만 로빈후드는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더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마진 계좌 이자입니다. 고객이 신용거래나 레버리지를 쓸 때 로빈후드가 돈을 빌려주고 거기서 이자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자기 돈 1000달러에 추가로 500달러를 빌려서 주식을 샀다면 그 500달러에 대한 이자가 로빈후드의 수익이 됩니다. 즉 고객이 더 큰 수익을 노릴수록 로빈후드는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셋째는 현금 보관 이자와 프리미엄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로빈후드 계좌에 현금을 그냥 두면 로빈후드는 그 돈을 은행이 예치 이자를 챙깁니다. 그리고 일부만 고객에게 돌려주고 나머지를 가져갑니다. 쉽게 말해 투자자가 잠시 쉬고 있을 때도 로빈후드는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월 구독료를 받는 프리미엄 서비스 로빈후드 골드가 있습니다. 구독자는 월 몇 달러를 내고 더 많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실시간 시세 데이터, 더 높은 마진 대출 한도, 현금 예치금에 대한 더 높은 이자, 리서치 리포트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즉 로빈후드 골드는 투자 경험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 멤버십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 수익 구조가 항상 긍정적으로만 평가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문 흐름 판매는 개인 투자자의 거래가 월스트리트 큰손들에게 팔리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실제로 2021년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로빈후드 CEO가 불려나와 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게임스톱 사태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로빈후드를 통해 몰려들면서 주가가 폭등했는데 갑자기 거래 제한이 걸리면서 진짜 로빈후드가 맞느냐는 거센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로빈후드는 주문 폭주로 인한 반복금 부족을 이유로 거래를 막았다고 설명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월가 큰손들이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커졌습니다. 즉 투자 자유를 외쳤던 회사가 오히려 자유를 막은 아이러니가 벌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빈후드는 여전히 수천만 명의 고객을 보유한 미국 대표 투자 플랫폼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를 일찍 도입해서 젊은 세대에게는 주식과 코인을 함께하는 앱으로 각인되었습니다. 즉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친숙한 플랫폼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 질문이죠. 그렇다면 로빈후드의 미래는 어디로 향할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기회일까 위험일까? 로빈후드의 미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산의 다변화입니다. 로빈후드는 단순 주식 거래 앱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를 출시해 고객이 코인을 단순히 사고 파는 걸 넘어 외부 지갑으로 옮기거나 직접 보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신용카드와 예금 상품도 추가해 점점 전통 은행의 기능을 흡수하는 모습입니다. 즉 투자 앱을 넘어서 모바일 기반 종합 금융 플랫폼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월급이 들어오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고 코인도 관리하는 하나의 올인원 금융 생태계를 꿈꾸고 있습니다. 둘째는 국제 진출입니다. 현재는 미국 중심이지만 영국과 유럽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수료 무료 경쟁이 치열하지만 로빈후드는 모바일 친화적인 디자인과 코인까지 아우르는 서비스를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 젊은 세대는 기존 증권사보다 간단한 앱에 익숙하기 때문에 로빈후드가 빠르게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확장이 성공한다면 로빈후드는 미국 내 MZ세대 플랫폼을 넘어 세계적인 투자 슈퍼 앱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젊은 투자 세대의 습관입니다. 로빈후드의 가장 큰 무기는 이미 수천만 명의 젊은 사용자를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소액으로 주식을 사고 팔지만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과 자산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더 큰 규모로 로빈후드를 이용하게 됩니다. 즉, 현재는 작은 씨앗 고객이지만 미래에는 고객 가치가 폭발적으로 커질 잠재력을 가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금은 커피값 아끼듯 $10씩 투자하는 MZ세대가 앞으로는 은퇴 준비와 자산 관리를 위해 수십만 달러를 굴리는 핵심 고객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밝은 미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빈후드는 태생적으로 리스크를 크게 안고 있는 회사입니다. 로빈후드의 리스크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주문 흐름 판매는 시장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규제 강화 논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지되거나 수수료 한도가 생기면 핵심 수익이 줄어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재편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변화도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규제 리스크입니다. 찰스 슈와 피델리티 등 전통 강자들이 스스로 영원, 고금리 예금, 리서치 연금 상품까지 묶어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코인베이스, 캐시, 페이팔 같은 빅테크 크립토 플랫폼과도 겹칩니다. 고객 획득 비용이 오르고 차별화 포인트를 지속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는 신뢰 리스크입니다. 게임스톱 사태 때의 거래 제한 여파와 간헐적 시스템 장애 이슈는 아직 일부 투자자에게 남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평판이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이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 여력, 리스크 관리, 의사결정 기준을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수익성 리스크입니다. 매출은 거래량과 암호화폐 가격에 민감해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큽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예치금 이자 수익이 줄어들고 반대로 국제 진출과 신사업 확장에는 마케팅 규정, 준수 비용이 늘어납니다. 시장이 식을 때에는 흑자 유지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로빈후드는 양쪽 얼굴을 다 가진 회사입니다. 한쪽에는 수천만 명의 젊은 사용자가 모여있고 코인 시장이 살아날 때마다 같이 뛰어오를 수 있으며 앞으로는 신용카드 대출까지 품으면서 진짜 슈퍼 금융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만 놓고 보면 꽤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반대편을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핵심 수익 구조인 주문 흐름 판매가 언제 규제에 막힐지 모르고 전통 금융사들과 핀테크 경쟁자들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게임스톱 사태처럼 정말 내 편일까라는 의심이 아직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빈후드를 비유해보자면 마치 멀리서 보면 화려한 무대 위 스타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무대 뒤에서 땀을 흘리며 분투하는 모습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둘 중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느냐가 결국 선택이 됩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단순합니다. 나는 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로빈후드가 젊은 세대의 금융 습관을 장악하는 데 베팅할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로빈후드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숨어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결국 투자는 숫자가 아니라 믿음과 철학의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미래를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차라리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로빈후드의 성패는 바로 그 믿음 위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머니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